토론자분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공통된 거는 CCTV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CCTV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국 지자체별로 그 UCT 사업들을 하게 되면서 CCTV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CCTV 한 대 설치 비용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 2013년까지는 14,000대입니다. 거기에 1,200을 곱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카메라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 그 껍데기만 있는 카메라를 달아놔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입간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 운영 중이다 이러는 입간판만 있어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용 측면에서 그 CCTV 설치하는 것도 조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CCTV 효과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CCTV 효과성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죠. CCTV 설치 위치에 대한 데이터는 보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이효과, CCTV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죄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 데이터도 거의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에는 또 사례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과학경찰연구소의 하라다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CCTV 효과성에 대한 분석 방법론 또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SSCI나 SCI급 논문에 게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CCTV 위치 정보랑 범죄 정보만 공개가 된다면 충분히 CCTV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 UCT 통합 운영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관리 비용은 거기 운영되는 그 요원들이 있습니다. 요원들이 하는데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CCTV 기술이 좋아져서 범죄자의 얼굴 인식, 그 사람의 동선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카메라가 그냥 한 곳만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360도 회전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CCTV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지만 또 항상 프라이버시 문제인 빅브라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동필 박사님. 네, 저와 관련된 크리틱 코멘트 질문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법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범죄 영향 평가와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재 만들고 있는 법은 지원법입니다.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원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범죄 영향 평가는 저희 아우리에서 저기 앉아 계신 조영준 박사님께서 원래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 모델처럼 그 지역에 어떤 범죄 유형이 많으면은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건축 설계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가는 방식이 저는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특정한 사이트 지역에 대한 범죄 분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차츰 공부를 해가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은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인데요. 사실 연수구 인천에는 연수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수구가 이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비율이 85%고 잘 만든 신도시인데요. 근데 연수구에는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를 보통 사람들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는 격리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보이게 막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연수구청장님이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는 알코올릭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이제 그 소주 한두 병을 사가지고 그 벤치에 가서 이제 술을 드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노숙자분들이 이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알코올릭하고 이제 노숙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술을 드시면서 이제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제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사실 답이 없는 문제인데, 그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 두 곳을 방문을 했어요. 하나는 그 부평구에 있는 영구임대단지, 하나는 방화구에 있는 영구임대단지. 두 곳의 그 해결 방향이 다른데, 첫 번째 해결 방향, 그러니까 방화단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그 벤치를 다 없애고요. 이 분양 아파트와, 그러니까 주변과 인접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벤치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너네 여기서 술 먹지 마 라는 사인과 민원이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고, 부평구에 있는 영구임대 단지가 제가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은 거기 관리소장님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119 부르고 경찰 부르고 지역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부르고, 그다음에 지역에 아까 뭐 경찰 수뇌부라고 하는 경찰 수뇌부, 경찰서장까지 다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합니다. 계속 회의를 하면은 이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알코올릭 분들이 보통 이렇게 자주 쓰러지시거든요. 쓰러지시면 바로 119가 달려오게끔 하고, 만약에 행패를 부린다 싶으면 바로 경찰이 달려오거든요. 만약 이런 협조 체제가 안 이루어진다면은 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해도 사실 그 출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결국은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처럼 이 관리소장님이 다 소집을 해서 올 때까지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가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실마리가 여러 곳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대선, 뭐 지자체 선거를 거치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같은 연구기관, 중립적인 조직에서 역할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역할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거버넌스라는 것을 구축하기까지에 드는 그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 답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발제자 분들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 뭐 만족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닌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일단 제가 쭉 지금까지 나왔던 그 말씀들을 보니까 이제 한 세 가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법제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셉테드를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가, 또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실행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플로어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 답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법제화는 지원법에 한한다라고 손 박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도 사실 보면 아까 건축법이나 시행령에 또 강제 규정이라고 봐야 할 만한 그런 정도 조항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TV의 효과성의 문제는 우리 김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셉테드가 CCTV만은 아니니까 혹시 그 셉테드 전체에 대한 효과성의 문제, 제가 사실은 아까 영국하고 미국의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온 건지 질문 드렸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 줄일 수 있으면 좀 뭐라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는 오픈해서 원하고 발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발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가버넌스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느낌의 가버넌스의 문제가 셉테드에서 우리 그 셉테드 전문가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이 더 우리 특히 아우리에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토론자들 어렵게 모셨으니까 토론자분들 중에서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세태의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잠시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은 굉장히 줄다. 그런데 이게 효과성을 분석하려면 대조군도 만들고 이 세태들을 한 지역 하지 않은 지역 이걸 비교하고 재반 사정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 범죄 분석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슷한 환경을 꾸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범죄율이 지금 상당히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 자체가 한 50%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세태들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범죄가 줄어들었는데 마침 세태들가 그게 또 큰 역할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은밀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 세태들의 효과다 이렇게까지 분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범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태들을 이게 보통 신도시 건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세태들 적용을 많이 하지만 그런 쪽은 통계가 없습니다만 사실 근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마포구 영리동이니 또 학교 세태들 꼽히는 금진중학교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분석을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짧아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었는데 범죄 발생 이런 것은 좀 더 몇 년을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세태들 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주민 만족도 그리고 아까 사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안심 주민들이 이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그런 것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지금 일단 세태들 사업의 지금 효과고 좀 더 범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줄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고 CCTV도 그런 점에서는 김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은밀한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까지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효과 부분에서 좀 이렇게 계량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얼마큼 줄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인천 계양의 어떤 아파트 회사가 우리는 학회에서 인증을 받고 지어진 다음에 저희 학회에서 뭔가 거주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아주 크게 줄었고 상당히 만족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딱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큰 효과는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실제 경찰 관할 경찰서 얘기를 들으면 1년 동안 범죄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그 아파트에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규제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뭔가 이제 상품을 공급했을 때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성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상품을 수요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아파트나 이런 걸 빨리 많이 짓기 위해서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성능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고 제공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범죄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특히
주택의 핵심 부분인 문과 창이 특히 취약하다는 걸 저는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어느 도둑이라도 맘만 먹으면 문 다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또 원룸이나 뭐 이런 데 특히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자야 되는, 그래서 뭐 에어컨이나 선풍을 계속 켜고 자야 되는 그런 참 불행한 상황이고, 그런 창문에 대해서 범죄 안전 성능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열린 창이나 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반이 넘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빨리 세팅이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 기능을 갖도록 하는 어떤 내용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목사님. 예. 건축법 규제에 맞습니다. 예. 저도 관여했고요. 53조 2항에 따른 지금 연구소에서 준비 중인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비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 건축법 같은 경우에 되게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 생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상황도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수준은 대부분 이제 규제 영향 평가, 뭐 기타 평가에서도 거의 아마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건축가의 창의적인 설계 부분을 저해한다든가 건축주의 이익을 뭐 현저 이익 저기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한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 뭐 이런 부분들, 또 어두운 이제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법령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딱 10분이 남았습니다. 혹시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예, 김 교수님. 예, 셉스테드 효과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SBD에서 이제 뭐 영국 사례, 미국 사례 범죄가 20에서 50% 줄었다. 그것은 2008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집에 외국 발표자가 자료집 했던 거를 인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아까 뭐 CCTV 같은 경우에는 효과성 분석이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자료하고 CCTV 위치 자료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셉테드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창문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투명한 창문이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셉테드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거 만족도나 이런 식으로 셉테드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어의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거 꼭 말씀 안 하시면 집에 못 돌아가시겠다는 분이 계시는 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너무 겁을 드렸나요? 예,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 발표자나 토론자나 또는 플로어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셉테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들을 오늘 노정시키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아우리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말 법적 규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의문에서부터 그것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또는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언급이 됐었고요. 아마도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자면 현재 분명히 건축법서부터 여러 가지 법에 지원법이나 또는 건축법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세프테드에 관련된 사안들이 아직은 좀 선언적이지 않느냐, 선언적인 조항만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더 그 성능이 명백한 성능 기준으로 이 세프테드 관련 조항들이 건축법 이하 여러 법에서 좀 표명이 되어야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 디자인하시는 분들 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르기까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다.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을 그럼 누가 할 거냐? 아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가장 전문가적인 집단이고 또 이런 그 아주 명확하게 우리 제 소장님 계시지만 올해가 내년부터 이 센터가 만들어진다니까 거기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바람인 것 같고요. 세프테드 효과 부분도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짧게 한 2분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부천 경찰서랑 같이 시범 사업하고 뭐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좀 조사하고 세프테드 위치 정하고 세프테드 위치 정해서 그 CCTV 달고 그랬더니 그 부천시 모 동네 한 대조군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조군도 있고 시범 사업군이 있었는데 시범 사업을 했더니 여기서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한 1년 만에. 근데 문제는 그게 풍선 효과잖아요. 이쪽이 줄어드니까 다른 동네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범죄를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그 불안감이 높아진, 우리는 왜 안 하지 하는 불안감이 높아진 게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그 다음에 그래서 CCTV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했으니까 얼마나 범죄율이 떨어질 것인가를 연구하고 싶었는데 연구비 없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연구는 세프테드 효과, CCTV 효과 같은 것들은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안정된 연구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를 해야지 그때그때 급하다고 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재선이 있으니까 요번에 바짝 연구하는 척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연구시키고 하고 끝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전후 과정을 거주 평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가 될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이 또한 아우리 같은 것 아니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우리에서 이런 포럼을 한 것도 이런 그 범죄 환경, 범죄 예방 환경 설계 팀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하고 한번 고민하시다가 한번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아주 많은 좋은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그 아우리에서 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에 매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으로 삼고 이 정도로 마칠까요? 예, 그럼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객석을 지켜주신 그 내빈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 2015년 제2회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